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들의 행보를 통해서 시장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 카카오 네이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이 동시에 비슷한 폭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왜 매수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뭐 매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아, 물론 싸다고 여기는 겁니까?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은 염정 팀장님이 앞서서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분할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제 악재가 나올 때 조금씩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각에서 1차 집계가 됐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 상위에 올라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엄청난 매수세로 보여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를 달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가 좀 싸다고 여기고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악재를 바탕으로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성장 동력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을 보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밑부분에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만 4천 원 부분에서 최대한 좀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로 좀 하신다면 42만 7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만약에 다시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부분 좀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박스권 상단에서 눌리기 시작하면은 이 박스권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4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렸는데 박스권 라인을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눌리게 됐을 때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한번 깨졌을 때 한번 좀 강하게 그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 좀 눌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40만 원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때는 30만 원대 37만 원부터 한 35만 원 요 박스 30만 원대 중반에서 다시 재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30만 원이요? 일단은 직전 고점에서 이제 등락폭 박스권이 깨지게 됐을 때는 그 이제 되돌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차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접근 접근 가격을 그런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까지 빠지면 일단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알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네이버를 봤고요. 다음은 모두 투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투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기업들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부킹홀딩스 같은 주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백신 공급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해당 업종을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세워주십시오.
일단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면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4,800원 라인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밴드로 좀 잡아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5,8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0원 라인으로 이전 고점 라인 부근에 갔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000원을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업종이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이제 2만 원대 초반까지도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매력이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NC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러세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물론 조금 리스크는 현재 상태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되신다라고 하면은 리니지 W가 이제 출시되고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리니지 W 같은 경우도 리니지 관련된 IP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뭐 이후 이런 IP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에 논란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지금 순위가 4위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3, 4위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 순위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유저들이 좀 굉장히 싫어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좀 견조한 팬심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제 반등의 그런 여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크게 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2년에는 뭐 이제 또 신작 게임 뭐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라인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땐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좀 이제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작 가격 라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NC소프트의 최대 이슈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로 이제 회사가 뭔가 인식을 하고 있다, 비상이라는 것을, 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없으니 자사주 매입 이슈라도 내자라고 사실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계시는데 NC소프트의 자사주 매입 이슈는 주가의 호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호재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자사주 매입이 호재라고 작용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이런 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기 위한 액션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심리를 자사주 매입으로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이제 자사주 소식이 있었으면 주가가 원래는 벌써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약 강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본업 게임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청한 본부장께서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다. NC소프트 매수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까? 천보입니다. 천보. 요즘 워낙 많이 올라서 이미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상으로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이전 라인 지금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25,000원대 초반 부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좀 눌리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매도 접근으로 좀 하셔야겠죠. 왜냐면 박스권을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천보에 대한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막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유지가 돼서 정확하게 돌파가 된 건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첨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첨보에 대한 이런 전해질에 대한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정도가 되게 됐을 때는 19년 대비 거의 뭐 20배, 30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좀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망 자체가 23년이면은 예. 현재 매출이 약 2배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 상승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예. 뭐 중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첨보 26만 9,500원이 최고가이고 요즘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4만 5천 원 라인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박스권은 25만 4천 원 라인, 여기 위 박스권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만 9천 원으로 이 하단 라인 깨지게 됐을 때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접근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에 아주 관심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